2025년 드디어 멈출 수 없는 대격변이 시작된다. 혁암 남사고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언가이자 역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신비로운 예언을 남긴 인물이며 특히 그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이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예언한 미래의 사건들, 특히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사고는 1509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주역, 천문학, 풍수지리학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한반도의 지형과 기운을 연구하며 조선의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찰의 결과는 격암이록으로 남겨졌고 그 속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과 같은 중요한 전쟁을 비롯하여 이후 한국의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명종시대의 궁중천문학에서 활동하며 왕에게 조언을 제공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남사고의 예언들이 적중할 때마다 왕과 신하들이 그의 능력을 칭찬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러한 일화들 덕분에 남사고는 그 시대에 뛰어난 예언가로 이름을 떨쳤고 그의 예언들은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사고의 예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을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현대의 관점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가 작고 다리는 없는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언은 현대의 폭격기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의 군사적 긴장과 연결되며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운영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는 용사가 적구 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특정한 해 또는 달로 해석하며 남북한이 통일될 시점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사고의 예언서와 일치하는 예언들이 중국의 예언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전쟁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나 국제적 긴장과 쉽게 연결됩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3년 동안의 흉년과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는 전쟁 후 한국이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800년의 대운이 한반도에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은 현재 한국이 반도체 산업, 문화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남사고의 예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동쪽 바다의 검은 고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현대의 잠수함으로 해석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쪽 바다의 검은 고래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이 북한의 핵잠수함을 암시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고래는 현대의 석유 탐사 및 채굴을 상징할 수 있으며 국가들이 이러한 자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경제적 군사적 갈등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같은 자원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검은 고래를 석유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남사고는 동쪽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고래의 출몰을 예언했습니다. 동쪽 바다는 한반도의 동해를 가리킬 수 있으며 실제로 동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입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이 모두 접하고 있는 이 해역은 해양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며 특히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이 이 구절을 석유와 연결짓는 배경에는 동해를 둘러싼 자원 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서에서 발췌한 예언 중 하나는 붉은 깃발을 든 이들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검은 깃발을 든 자들이 동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겨누고 칼을 맞대며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불을 내리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짐승들이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큰 물결이 3번 동쪽으로 향할 때 땅은 진동하고 강철에 땅이 갈라지며 피해 강물이 넘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은 7년을 지속하되 처음 3년은 검은 물결이 우세할 것이나 그 후 붉은 깃발이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히려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며
멸망은 그 이후에 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현대의 세계적인 군사적 충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깃발을 든 이들이라는 구절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냉전 시기의 공산주의 진영이나 현대의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검은 깃발을 든 자들은 중동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테러 조직이나 무장 세력의 상징은 종종 검은 깃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이 예언이 중동의 혼란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불을 내리고라는 대목은 현대의 공중전과 미사일 공격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무인 드론과 공중 폭격기를 동원한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키리라는 구절은 잠수함과 해상 군함을 통한 대규모 해전의 암시로 보이며 최근 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언에서 언급된 7년의 전쟁과 3년 후 붉은 깃발의 승리는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적 분쟁,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상기시킵니다. 냉전 이후 이어진 국제 정세와 현대의 장기적인 전쟁 상황들이 이 예언의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77년 격암이록이 대중에게 다시 공개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 예언을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연결지었습니다. 당시 예언서에 대한 해석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사건과 연결된 구절들이었습니다. 붉은 깃발과 검은 깃발의 대립은 소련과 특정 세력의 전쟁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라크 전쟁과도 이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물결과 하늘의 철새라는 구절은 걸프전에서의 폭격기 및 무인 항공기의 활약을 상기시키며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공중 지원이 이 예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남사고의 예언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건이 이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언에서 묘사된 7년의 전쟁과 3년 후의 승리는 아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이 현 세계 정세를 놀랍게 반영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대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 검은 물결을 일으키리라라는 대목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해상 충돌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군사적 대치와 잠수함, 항공모함이 포함된 전력이 자주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이 예언은 현대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변화와 재난은 빠르면 2025년 말에서 2033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 지리적 징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사고는 그가 남긴 예언서에서 동쪽 하늘에 어둠이 깃들고 북쪽에서 검은 바람이 불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대 학자들은 이 기간을 2025년에서 2033년 사이로 좁혀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사고의 예언서에는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의 예언가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사고는 별들이 춤을 추고 운빛이 남쪽 하늘을 덮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이 붉은 빛은 현대의 천문학적 현상인 태양 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강력한 태양 폭발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지고 심각한 자연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는 지구와 달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석 간섭 현상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내 수면 상승과 연관되어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남사고가 예언한 땅이 크게 흔들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는 구절과 일치하며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에는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 강해지고 남쪽의 물결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두 강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천년의 새 기운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문구는 남북한의 통일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충돌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3년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로 여러 정황이 이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남사고는 또한 그의 예언서에서 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검은 고래가 떠오를 때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리라는 문구는 석유와 같은 자원 경쟁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3년 사이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둘러싼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고의 예언 중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이 꺼질 것이다 라는 구절은 현대의 기후위기와 생태적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는 극심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남사고가 경고한 대재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대규모 산불 등은 남사고의 예언 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일치하는 자연재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세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곤란과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남사고가 남긴 미래의 대재앙 시기와 밀접하게 맞물립니다. 이러한 예언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문제이지만 남사고가 남긴 기록은 현재의 흐름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한국과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사고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